안녕하세요. 동의보감원이사 이진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님 등에 담결림이 자주 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목덜미 통증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평소에 한의원에 이 목덜미나 어깨나 등 쪽에 담결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폐물과 연결시켜서 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보감 배문의 내용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제 영상에서 오늘의 한마디라는 코너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꿀팁들을 짤막하게 하나씩 정해서 오늘의 한마디라는 코너로서 구성을 해봤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 등 통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견배통입니다. 견배통. 어깨와 등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목덜미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많이 아픔을 호소를 하시죠. 다음 보면은 척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척이란 말은 척추뼈, 척추의 뼈나 뼈의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의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저 보겠습니다. 항강이라고 해서 이제 목덜미가 뻣뻣하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병의 부위에 있어서 뭐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절통이 있을 수도 있고 골막 뼈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요사절이라고 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사발이라고 해서 목덜미가 뽑힐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허리가 있고 목덜미가 있는데 허리 부분이 그리고 목덜미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뭐 부드러울 연자, 부드러울 연자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연약해져 있다, 뭐 물러져 있다, 뭐 흐물흐물한 상태이다 그런 거예요. 허리가 그렇고 목덜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목이 뽑힐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부위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다음으로 배심일점통이라고 해서 등 가운데가 한 점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뭐 등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배심일점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뭐 척골 갑안, 그래서 뭐 척추뼈나 갑안은 날개뼈입니다. 견갑골, 날개뼈 쪽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도 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은 뭐 장노소치 했는데요. 사실 여기 이 장노소치에서 기해진 사녀각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평소에는 노폐물로 인한 그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세 줄은 허약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허약증에 있어서 장노소치, 과로를 많이 한 이유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해진, 예를 들면 현대로 얘기하면은 뭐 운동 선수나 아니면 그 예술계 쪽에 있는 좀 뭐 무용수라든지 하여튼 좀 몸을 써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사녀 각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과로자들, 육체 노동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등 통증이 올 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은 과사형으로 인해서 등 통증이 오는 거예요. 노폐물 증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겠죠. 이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구루라고 해서 이렇게 거북목 증상, 뭐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거북목 증상은 다들 아시고요. 네, 그런 등이 굽어져 있다. 네,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습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습에 적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죠.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거북목이에요, 뭐 일자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숄더,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부정한 자세, 의자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폐물 관련해서 이 습에 상하게 되면, 노폐물 독소에 상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배한이 나오는데요. 예, 등이 뭐 차다, 시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 찬 증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담이라고 해서 뭐 차가운 노폐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냉녀장대, 손바닥만한 크기의 시림 부위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 밑에 줄도 비슷한 말이에요. 배심 일편 빅냉, 등 한가운데가 한 조각이 얼음처럼 시립다, 등이 시립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이 시려운 증상은 이렇게 차가운 노폐물로 보고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잘 나으십니다. 네, 오늘 등 통증에 관한 내용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과 건강인을 비교해서 음식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그 생활상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동물 식사, 육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식물 생활, 많이 정적인 생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그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 식물 생활, 좀 정적인 생활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식습관 또한 이것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 그 문화가 또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건강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 동물식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식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식물식, 잡곡, 채소, 과일 이런 식의 식물식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생활, 그래서 운동, 활동, 보행을 많이 하시자.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